여기 전형적인 중국 부자 같은 한 남자가 벤틀리에 앉아서 이것저것 설교합니다. 많은 불편러들은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를 쟁취한 그를 욕심 많은 돼지 같다, 사기꾼이다, 원래 금수저다 이렇게 어떻게든 폄하하려 들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동기부여 영상, 강의, 인터뷰를 봐왔지만 그중 가장 직설적이고 실질적이며 무엇보다 자기 확신에 찬 그의 눈빛과 메시지가 크게 와닿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그의 팬이 되었고 꾸준히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카라는 인터뷰 채널을 시작했었던 이유도 직접 이런 분들을 리얼하게 만나뵙고 싶어서였습니다. 젊은 사업가 댄 럭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의 길이 조금이라도 더 선명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에서는 그의 성공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목표를 쟁취하는 데 있어서 아마 저는 이 분야 관련된 모든 책을 읽었을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거의 15년간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왔죠. 자기 개발이나 특히 목표 설정 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당신이 어떠한 오디오 프로그램이나 책, 강의를 생각하든 전부 다 제가 예전에 공부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깨닫기까지 거의 15년이 걸렸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목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3가지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15분 안에요. 15분 안에 15년간의 성공 노하우를 지금 여기 이 영상에 공개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제 1원칙, 목표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만 하고 모호하게 설정돼서는 안 됩니다. 가령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건 소망이죠. 허황된 목표예요. 목표란 나는 2021년 말까지 1억 원의 연봉을 받고 싶어 같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목표를 세우셔야만 해요. 그럼 당신 목표가 내년 연봉 1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제 비밀 노하우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실천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던 간에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잘게 쪼개서 목표를 위해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정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스킬을 업그레이드해야만 하는가? 왜냐면 대개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성취하려면 새로운 스킬이나 당신의 멘탈이 깨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업그레이드 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할 때 목표를 12개월로 쪼개고 매월을 기준으로 내가 매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하죠. 가령 내년 연봉 1억을 만든다라고 하면 12개월로 나누고 그 다음 매주 단위로 나눠서 이번 주에 무엇을 해야 하나 수준으로 쪼개죠. 그래서 1억 연봉을 매월, 그 다음 매주 내가 벌어야 하는 수입으로 쪼갠 다음 매일매일 벌어들여야 하는 목표 수준으로 쪼갭니다. DIG라고 저는 부릅니다. 오늘 하루 수익 목표 설정하는 것을 말하죠. 연초에 신년 계획을 세웠지만 2월이 되자 슬슬 텐션이 떨어지더니 3월이 이르자 이거 달성할 수 없을 거야. 그러고 연말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어서야 이번 연도도 다 지나갔네. 내가 세운 목표도 연초 목표도 못 이뤘네. 나 완전 루저네 하면서 자책하죠. 그렇게 자책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만약 당신이 하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주간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거고, 만약 주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월간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거고, 만약 당신이 월간 목표 이뤄내지 못하면 당연히 1년 계획은 성취할 수 없겠죠. 1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 명료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목표를 성취해내면 돼요. 그럼 나는 1년 계획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오늘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집중하면 돼.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하는 것이 내 하루 목표 수입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리버스 엔지니어 하세요. 전체 목표를 잘게 부숴서 매일매일 목표 업무 수준으로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만 하세요. 만약 당신이 매일매일 목표를 성취한다면 1년 뒤 1억 연봉을 벌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비밀, 당신 삶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제 경우엔 저는 4가지 핵심 가치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가장 첫 번째 가치는 건강이죠.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개인적 목표예요. 예를 들어 내가 개인적으로 이뤄내고 싶은 것들 같은 거요. 세 번째는 금전적 목표입니다. 비즈니스 또한 이 목표에 포함되죠. 얼마나 벌고 싶은지, 얼마나 저축할 것인지 등등. 당신이 어딘가에 투자하고 있다면 수익률은 얼마나 기대하는지, 이런 것들이 당신의 금전적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정작 제 사회생활 첫 10년 동안 실천하지 못했었던 바로 사회환원이에요.
사회 환원과 성장 목표. 사회에 환원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한테 영향을 줄 것인지 누구를 도와줄 것인지 같은 거죠. 제가 특정 구독자 수에 도달했을 때 그에 대한 환원으로 제 학생들이나 멘티들의 목표 수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다든지, 그들이 원하는 차를 살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준다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도와준다든지 등등. 전 이런 것들을 통틀어 사회환원, 재능기부적 목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4가지 분야의 목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처음에 이 모든 목표에 대해 25%씩 균등하게 중요도를 나눠서 한꺼번에 전부 다 성취하려 한다면 제가 확신하는데 당신 실패합니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당신 지금 밸런스 맞추기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은 균형 잡힌 상태로 무언가를 하기 참 어려워요. 제 생각에 인간은 우린 한 번에 하나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방법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4가지 가치 중 제일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만약 그 목표를 성취한다면 앞으로 4개월 혹은 18개월 동안 그 목표 하나에만 집중하고 이뤄낸다면 다른 목표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의 목표를 이뤄내면 나머지는 잘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제 20대 초반 경제적 목표에만 초점을 두었었죠. 왜냐면 돈이 없으면 제 개인적인 목표도 이룰 수 없었고 사회적 환원도 할 수 없었으며 우리 엄마도 도와드릴 수 없었으니까요. 각종 전기세도 낼 수 없었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돈이 없으면. 그래서 이 4가지 중 당신의 현재 위치에 따라 만약 이미 성공했다면 그럼 당연 다른 3가지 목표에 더 초점을 두고 계시겠죠. 더 균형 잡힌 삶을 산다든지. 하지만 초창기엔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80대 20 법칙으로 80의 노력을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에만. 그래서 당신이 어느 정도 금전적 목표가 성취되고 나면 그 다음 다른 3가지 목표에 좀 더 노력을 쏟는 거죠. 이렇게 저는 당신이 집중해야 하는 4가지 영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매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했고 이를 하루 수입 목표로 쪼개서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금전적인 부분을 이미 성취해냈고 그 다음 이루고 싶은 목표도 정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3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3번째 비밀의 4단계 과정을 알려드리죠. 간단합니다. 3번째 비밀, 당신의 목표를 오토매지컬리하게 이루세요. 오토매티컬리가 아니라 이를 넘어 마법 같은 성취를 이루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 속 4단계 과정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1단계, 목표부터 설정하세요. 목표를 설정하는데 머릿속에 생각만 갖지 말고 핸드폰으로 메모장에 적어두지만 말고 연필로 종이에 직접 적으세요. 앞서 말한 4가지 중요 핵심 가치에 대한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2단계는 당신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셨으면 이 종이를 내팽겨치지 말고 그래서 1년 동안 어디 서랍에 처박혀 있고 그럼 효과 없습니다. 저는 제 오피스 책상 앞에 항상 붙여놓고 매일매일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당신이 어디 집중하느냐에 따라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리고 그 결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할게요. 에너지가 쏠리는 쪽에 집중력이 쏠리고 에너지가 흐르면 결과가 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눈에 자주 보이는 데 붙여놓고 매일 보세요. 매일매일. 그리고 3번째 단계는 성취한 것처럼 느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눈으로 보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성취한 것처럼 느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제 세일즈 코스 수강생들에게 가죽 냄새를 맡으라 라는 테크닉을 가르쳐요. 만약 정말 타고 싶은 드림카가 있으면 가서 시승하세요. 느껴보세요. 당신이 그 드림카를 몰 때 느끼는 감촉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살고 싶은 집이 있다고요? 가보세요. 가서 실제 그 집 부엌 근처를 걸어보세요. 부엌에서 거실의 멋진 조망을 누려보세요. 어때요? 그 느낌 느껴져요? 그거예요. 그 집에 사는 것처럼 그 감촉을 기억하고 느끼는 거예요. 심오하죠? 다시 반복할게요. 당신 스스로가 꿈꾸던 집에 사는 것처럼 느끼고 상상하면 실제 그 삶은 반드시 소유하게 됩니다. 수년 전에 제가 정말 가지고 싶은 드림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 저는 낡아빠진 마츠다 3를 탈 때였어요. 제 드림카는 바로 마츠다에서 나온 RX-8이라는 차였어요. 새빨간 놈으로요. 저는 목표를 정하고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매거진에서 마츠다 RX-8을 오래가지고는 그 당시 살던 집에 그 차를 붙여놓았죠. 그리고 매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차를 이미 가진 것처럼 행동했죠. 그리고 제가 그 차를 운전하는 걸 상상하고 심지어 차 시동 켜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매일매일 상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공유하세요. 목표를 퍼뜨리세요. 당신의 사람에게 최대한 목표를 퍼뜨리세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목표를 알리는 게 부담스러워요. 만약 그 목표를 못 이뤄내면 어쩌죠? 그럼 완전 바보 되잖아요. 보세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질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한테 왜 꿈을 못 이루고 있냐고 질책하게 하세요. 저는요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만 널리 알리는 게 아니라 실은 전 세계에다가 제 꿈을 선언해버렸죠. 저는 유튜브에서 사람들한테 저는 100만 구독자 찍습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제 영상 보세요. 수년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에서 저는 10만 구독자 찍습니다 라고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이뤄냈죠. 그리고 지금 또 선언합니다. 저는 100만 구독자 찍습니다. 그리고 이뤄냅니다. 저는 이 모든 꿈들을 전부 다 세상에 선언해버려서 전 세계가 저를 질책하게끔 하는 거죠. 댄, 네 이거 해낸다고 약속했지 라고 말이죠. 저는 어떻게 해서든 해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꿈을 공유해요. 다시 마츠다 얘기로 돌아가서 그때 저는 마치 이미 얻은 것처럼 행동했고 딜러샵에 가서 시승하고 여러 곳의 딜러샵을 다니면서 다닐 때마다 시승을 계속했어요. 왜냐면 딜러샵 한 곳에 가서 두세 번씩 시승해달라고 하면 세일즈맨이 아마 이 새끼 또 왔네 하면서 사지도 않을 거면서 장난치나 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맨날 딜러샵 바꿔가면서 시승했었죠. 암튼 그래서 드림카를 시승만 여러 번 했었어요. 그리고 내 것인 양 느끼고 그리고 사진을 걸어두고 매일 봤죠. 느끼고 보고 완전 제 것처럼 운전할 때 그 촉감, 엔진이 구동되는 소리를 느끼고 변속기에 움직일 때 촉감, 문을 열 때 감촉을 느끼면서 그 차 구석구석을 훤히 알고 있었죠.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썬루프, 추가 옵션, 업그레이드 상황 전부 다 넣고 그랬을 때 가격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놓았죠. 내가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적어놨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 드림카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녔죠. 그 당시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마츠다 RX-A 차가 지나가면 친구들한테 저거 내 차야 하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뭔 개소리야 저거 네 차 아니잖아. 너는 고장 마츠다 3 몰잖아. 저거 너 차 아니야 하면 바보야 저거 내 차 맞다니까. 이게 바로 4단계 목표를 퍼뜨리기 단계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보이는 곳에 두고 느끼고 마지막으로 목표를 알리고 다니는 것.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충분한 돈을 모았을 때 딜러샵에 갔어요. 아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서 세일즈맨한테 말했어요. 나는 저 차를 원해요. 빨간색 RX-A. 그럼 시승해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시승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 자동차 사양들에 대해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 업그레이드들을 말이죠. 됐습니다. 그닥 더 알고 싶지 않네요. 이미 너무 많이 봐서 잘 알고 있는걸요. 그냥 살게요. 아니요, 그냥 서류 작업이나 도와줘요. 빨리 사고 집에 가게요. 그러곤 그 세일즈맨이 제게 따로 나중에 연락 와서 말하길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빨리 세일즈로 이어진 적은 없다며 어이없어 하더군요. 인생 전체에 걸쳐서요. 그게 끝이었어요. 저는 그냥 걸어 나와서 자동차 키를 집어들고 시동을 걸었죠. 그리고 그 차를 주차장에서 유유히 끌고 나왔어요. 당신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평생 꿈꾸던 드림카를 마침내 샀는데 사고 나니 기분이 어떤가요? 기분 째지지 않던가요? 딱 말씀드리면 기분 째지고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막 방방 뛰어다니고 좋아하면서 와 드디어 내 드림카를 샀어 이런 거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차를 몰고 나오면서 느꼈던 유일한 감정은 이건 그냥 내 차구나. 저는 이 차를 제 마음속에 수백 번도 넘게 운전하고 또 운전했죠. 수백 번도 넘게 봐왔어요. 이젠 저는 그냥 이 차를 들고 집으로 가는 그런 기분 정도예요. 뭐 기분이 좋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데자뷰 같은 거였죠.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내 거였는데 근데 이미 내 거 된 것에 뭐 그리 특별한 것이 있었겠어요. 이 느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보고 그걸 느끼면서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당신이 목표를 설정하고 원하는 것을 무조건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치 당신이 모든 꿈들을 이뤄낸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그 꿈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자신의 한계까지 밀어넣으세요. Live your life as if all your dreams have come true, and then you challenge your reality to catch up.